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건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마포구가 지역 내 중고교 신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광주시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강릉시가 재활용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합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이 있기 하루 전 비공개로 이뤄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낙연 당대표의 재난지원금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당대표의 발언이 있기 하루 전 1일 비공개로 이뤄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보편과 선별을 모두 담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며 기재부가 협조해달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20여 분간 비공개로 이뤄진 회의에서 당정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정청 회의 이튿날인 2일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별 보편 지원 동시 협의론을 밝힌 지 4시간 만에 홍 부총리는 개인 SNS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3일 민주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으며 홍 부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상황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도 넉넉한 지원을 요구하는 여당과 그만큼의 재정은 부족하다는 기획재정부가 충돌했는데요. 이와 같이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재정 문제를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는 재난지원금 지원, 하지만 여당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의 표심 잡기를 위한 포석이 아닌지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과 단일화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경선을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안 대표는 야권 단일화에 5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제3지대에서 경선을 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을 통해 최종 단일화를 하자고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 A조라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입니다. 야권 후보 적합도나 또는 야권 후보 경쟁력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가 포함되어 있는 리그니까 A리그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범야권 경선을 국민의힘에서 관리하면 좋겠다며 개방형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개방형 경선을 통해서 모든 야권 후보들이 함께 경쟁하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간담회가 끝이 나고 금태섭 의원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으나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향하는 단일화에는 함께할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공약 발표를 위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오세훈 전 시장은 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 자신은 당론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일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마 선언 이후에 한 명의 경쟁 주자로서 열심히 뛸 뿐이다. 저는 당의 판단에 따른다 하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3지대 경선을 제안하면서 자신 주도의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연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1일과 29일에 부산을 방문한 이낙연 당대표에 이어 1일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표급 정치인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당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이 없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야권의 위기론까지 거론됐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 가덕도와 일본 교수를 잇는 한일 해저 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상정했습니다. 빠르면 2월 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7일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소위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지고 19일에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후 25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돌발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으나 구체적인 사업비조차 산정하지 않고 비용 축에서도 첨부하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통과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경남권 표심 잡기에 몰두한 가운데 가덕도를 두고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가득 찬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격전의 교두보로 부각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앞으로 펼쳐질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사전 예약 형태로 운영되는 북한산 우이령길을 상시 개방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0만 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서명운동은 강북구 홈페이지나 홍보물에 부착된 QR코드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북한산 국립공원 내 우이령길의 상시 개방을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강북구 의동과 경기도 양주시 교현리를 잇는 6.8km 거리의 우이령길은 북한산 둘레길 가운데 유일하게 사전 예약 탐방제로 운영되는 구간입니다. 우이령길은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으로 인해 40여 년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다가 지난 2009년부터 일부 개방됐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 인원은 하루 1,000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뒤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입장해야 해 불편이 뒤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10만 명을 목표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의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강북구 홈페이지나 홍보물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 서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는 우이령의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그 시작인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역 내 중고교 신입학생에게 30만 원 상당의 제로페이 상품권을 지급하는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마포구가 올해부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무상교복 정책을 더욱 확대한 입학준비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입학준비금 사업은 서울시 교육청 및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30만 원 상당의 제로페이 상품권을 개별 지급해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마포구는 입학준비금으로 학습용 모바일 기기의 구매가 가능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활용 수업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춰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마포구 지역 내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입니다. 입학 시 각 학교에서 접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의왕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상돈 시장과 박형구 시의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 사회를 대비해 어르신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같이 행복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자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영역별 세부 실행 과제에 대해 의왕시 특성에 맞는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승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령 친화도시란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로 궁극적으로는 어르신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같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하는데요. 현재 WHO 고령 친화도시 네트워크에는 뉴욕, 런던 등의 해외 주요 도시가 가입돼 있습니다. 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는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과 사회 참여 현황, 주거, 교통,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 기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가입이 승인되게 됩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고령 친화도시 조성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소통, 존중, 여가, 일자리, 건강과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정책과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 등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해 의왕시에 적합한 중장기적인 세부 실행 과제를 수립해 더욱더 앞서 나가는 복지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의왕시는 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승인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해 고령 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지역 청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대전시가 2021년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도전과 역량 키움을 도모 활기찬 청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일 경우 가능하며 지원 분야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총 60개 팀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 금액은 모임에 필요한 회의비, 학습비, 행사 진행비 등 활동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8일부터 17일까지며 대전시 청년활동공간 청춘 두두두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춘광장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동수단인데요. 최근 대전에서는 이동수단 걱정 없이 대전의 명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관광택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대전 관광택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합니다. 지금 원택 관광지로 해가지고 지금 소규모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친지, 연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전 관광택시는 택시기사가 계절별 여행지, 숙박시설, 맛집을 추천하는 등 대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전 관광택시 예약은 금강부릉이 시스템에서 가능하고 이용요금은 기본 3시간 5만 원, 추가 요금은 시간당 1만 5천 원이며 추천 코스 외에도 자유롭게 관광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 9대 대전 관광택시 운행을 시작한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택시업계와 관광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광주시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가구에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합니다. 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지원 체계를 365일 24시간 가능하도록 구축합니다.
또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우리 이웃들이 급격한 소득 감소, 돌봄 공백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소외받거나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시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복지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 정책을 통한 광주형 복지 모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 배움, 여가 등 장년층 지원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빛고을 50플러스 센터 개관 등을 통해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부쩍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졌는데요. 강릉시는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동면 자원순환센터 내에 2023년까지 하루 처리 능력 50톤 규모의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요. 이곳에서는 쓰레기 봉투 자동 파봉기, 자력 선별기, 광학 선별기 등 최신 자동화 시설이 설치돼 플라스틱과 캔, 유리병, 비닐 등 재활용 폐기물을 최대 90%까지 자동 선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축구에 대한 사랑이 커서 구도로 불리는 강릉에 시민축구단이 출범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리그 방침에 따라 강릉시청 축구단이 법인화를 통해 강릉 시민축구단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소속 구단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K3 리그 방침에 따라 강릉시는 재단법인을 새로 만들어 강릉시청 축구단을 강릉시민축구단으로 재창단했습니다. 강릉시청 축구단은 1999년 창단해 리그 우승 6번, 준우승 9번, 전국체전 재패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실업축구계 강호인데요. 지난해 출범된 K3 리그에서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새롭게 창단된 강릉시민축구단은 K3와 K4 리그에 참가하게 되고 초대 이사장은 강원도 축구협회 김남식 상임부회장이 선출됐습니다. 횡성군과 공군 제8전투 비행단이 군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횡성군과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지난 1월 26일 횡성군청에서 군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민관군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소음 저감 대책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제8전투비행단은 주민 피해 방지와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이어 제8전투비행단은 횡성 농협 등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협약 또한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주 오창산업단지 일원에 대한 2차 전지 소재 부품 특화단지 지정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창산업단지 일원을 차세대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LG화학과 셀트리온 등 국내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충북 청주 오창과학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와 과학산단 일원이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조성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각 지자체로부터 소재부품 장비 특화단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접수 결과 10개 지자체에서 12개 산업단지가 신청했고 심사 결과 충북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와 과학산단 일원을 포함한 전국 5곳이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 등이 위치한 오창 산업단지 일원을 차세대 2차 전지 산업 집적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 규모만 1,233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충청북도는 특화단지 구축에 따라 2023년까지 2,969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생산 증대 효과 역시 1조 7,364억 원이 기대되며 12억 3천만 달러 수출 증대 등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직업전환 훈련비, 서민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을 위해서 올해 총 264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과 회생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생산적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직업전환 훈련에 약 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서민과 중소기업 융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 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비 9억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도는 앞으로도 소외계층 등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추가 투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지난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다잡고 방역수칙 위반 공직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 하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현재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739명의 예방적 검사를 완료했으며 추후 확진자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70%에 달하는 1,342개소 음식점에 비말 차단기 설치를 위해 예비비 4억 원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앞으로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과 착지 챌린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착한 선결제는 자금의 적기 순환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양산시가 부서별 업무 추진비를 미리 집행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캠페인입니다. 이에 양산시는 설 명절 전에 3천만 원 정도를 선결제할 예정이며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 참여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착지 챌린지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지자체가 중심이 돼 정착 확산시키자는 운동으로 착지는 착한 임대료 지원 정책의 줄임말입니다. 양산시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액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 민원 서비스가 2020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제적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30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명과 현장, 민원 만족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여수시는 민원제도 운영,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에 올랐습니다. 남원시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해온 행복콜 택시를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해온 행복콜 택시를 올해도 확대하여 운행합니다. 행복콜 택시는 기존 운행 대상 지역을 확장하고 현재 170개 마을로 확대 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월 이용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상향 조정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전보다 자유롭게 행복콜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이용 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면지역 학생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무주군이 지난 2일부터 읍면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6일까지 설천, 안성, 무주시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악수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황인홍 군수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장바구니 두둑하게 챙겨보시라며 상인 여러분도 좋은 물건, 정이 넘치는 흥정이 있어야 전통시장이 산다는 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대목시장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만큼만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무주군 설맞이 장보기 행사는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맥락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전북 정읍시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 국립공원과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전북 6곳 중에서 정읍시가 유일하게 2곳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황인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전북 정읍시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 국립공원과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산 안에 숨겨진 것들이 무궁무진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내장산은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워 옛날부터 조선 팔경의 하나로 불려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내장산 국립공원과 구절초공원은 앞으로 2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관광지로서 전 세계와 전국의 관광 안내소, 여행관광정보 홈페이지에 홍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2곳이 선정된 것은 정읍시의 큰 자랑이다며 코로나 블루로 지친 국민들이 우리 고장을 방문해 정읍의 향기를 느끼며 커다란 힐링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됐지만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